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이제 재생을 시켜봤는데요. 코드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별도의 어떤 로그인 없이 OK를 누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초록 색깔 평지 땅이 하나가 보일 거고요. 별도로 나머지 배경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면 정상적으로 뜬 거고요.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에는 코드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프로그램은 하나의 이런 세계 안에 하늘과 바람, 지형, 물 등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 개체를 표시하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진행시켰을 때 보였던 그 첫 메뉴로 돌아가는 홈 메뉴 돌아가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저장한 후에는 이것을 누르면 제일 첫 화면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면은 이제 게임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그 하나의 게임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하면 자신이 이제 코딩한 대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죠.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도 따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ESC를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만든 뒤에도 뭔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ESC를 누르면 간단하게 다시 수정 모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모양은 이제 카메라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동시킬 때는 이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마우스 보이시죠? 네,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모션을 취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이동이라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지형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네, 보이셨죠? 네, 그 다음 카메라를 회전하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스크롤 확대 축소 있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스크롤을 위로 당기면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고 싶을 때는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 선택하기가 있는데요. 이 탭 키를 누르게 되면은 다른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생성되어 있는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도구입니다.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제 이 코드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꼭 있어야 할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오브젝트라고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된 건데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하나의 사물, 하나의 대상을 오브젝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와 같은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쓰이는 건 이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색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색을 바꿀 때는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키보드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색깔 또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기능들은 나중에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각종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라는 메뉴예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코드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 프로그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이 오브젝트들의 어떤 이제 그 코드들을 어떻게 이제 코딩을 시킬 것인지를 같이 배워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브젝트 도구 눌러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이런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더 많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재밌겠죠? 네, 그 다음 패스 도구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패스 도구는 뭐냐면 하나의 이제 길을 표시하는 거예요. 패스가 그 축구 공 패스하는 그 패스가 아니라 영어로 PATH 패스 해서 이제 가는 길을 이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드 엣지 이동하기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이후에 패스 도구 하는 방법까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길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 다음 지형 도구예요. 지형 도구는 말 그대로 여기 보이는 지금 이 하나의 땅 있죠? 지금은 풀밭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듯이 이 지금 방법대로 하자면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몇 개만 지금 좀 해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형이 더 넓어지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이 세계를 이렇게 이제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도 이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죠. 키보드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도 되고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땅을 좀 넓게 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눌러서 확대를 시킬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거죠. 올리기 내리기 되어 있죠. 이 메뉴는 이제 언덕이나 계곡을 만들어주는 그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올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고요. 내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다시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추후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부드럽게 되어 있죠. 지형을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주면 좀 더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거칠게라고 되어 있죠. 불규칙 지형이나 언덕을 만들 때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이제 응용을 해서 뭔가를 더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로 태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제 물 채우기가 가능하고요. 물 없애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죠. 네, 지울 수도 있는데요. 잘못 만들었을 때는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우는 기능. 네, 이렇게 지금 다 지워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지울 수가 있어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만든 것 중에 잘못 만든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브젝트만 지우는 거고요. 지형은 없어지진 않아요. 보다시피. 네. 또 월드 설정 바꾸기 도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알아볼 거고요. 네, 지금까지 코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다양한 메뉴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프로그램, 여러분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많이 어렵고 좀 낯설겠지만 이것저것 눌러보고 도전해보면서 직접 이제 자기만의 프로그램,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코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참조해서 가정에서 스스로 선생님이 하듯이 코드 화면을 눌러보시고요. 여러가지 구성들 직접 눌러보셔서 체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주제는요, 코드를 이제 방향키를 활용해서 한번 조작을 직접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차시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시면 코드를 직접 방향키를 이용해서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안내하듯이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코드를 재생을 시켜주시고요. 코드는 다 깔려 있으시죠? 자, 해서 이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월드 새로 만들기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지형을 선택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러한 월드가 새로 생성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우리가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브젝트 도구를 눌러서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되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오브젝트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코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마우스 왼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되죠. 자, 요게 이제 오브젝트의 기본 삽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브젝트를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카메라를 조금 돌려볼까요? 네, 코드가 잘 보이게끔 카메라를 좀 이동을 시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코드는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제인 방향키를 이용해서 코드를 조정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이거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이제 타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타일은 매우 중요하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야 이 오브젝트들이 그 코딩된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행동을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when이 있죠. when. 영어로 when은 언제란 뜻이에요. 언제. 자, 그러면 자, 이 when에 들어갈 이제 명령어들은 주로 보다, 그다음에 듣다, 부딪히다, 이런 이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그 센서의 역할을 하는 이제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눌러보면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지금 시각, 청각, 촉각적인 그런 센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는 무엇 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 when에서 이야기한 센서들의 동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와 있어요. 뭐 이동하다, 먹다, 뭐 게임하다, 뭐 전투하다, 이런 주로 행동적인 부분들이 do입니다. do.
그래서 이 프로그램 타일은 when과 do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를 하나 해볼게요. 자, 키보드를 이제 키보드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동한다. 어디로 이동한다? 빨리 이동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명령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내가 화살표 키로 어떤 걸 누르게 되면은 이 코드 오브젝트가 어떻게 된다? 빨리 이동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딩을 두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해석합니다.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빨리 뭐한다? 이동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ESC를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해봤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게임 시작하기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 얘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직접 조작을 해볼게요. 자, 키보드를 누르면 움직이는 거였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 버튼 말이에요. 자, 움직이죠. 자, 선생님 지금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앞쪽으로 가면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뒤로 가면 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ESC를 누르면 실행이 종료가 되죠. 여기 써있죠. 수정하기 위해서는 ESC를 눌러주세요 되어 있죠. 자, 요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꼭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보시고 직접 이렇게 게임을 실행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기본적인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월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 그 컴퓨터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홈 메뉴 돌아가기, 홈 메뉴 돌아가기를 눌러서 자,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죠. 자, 여기서 이제 월드 저장하기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목 설명 있죠. 여기다가 자기만의 그런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죠. 코드를 이용해서 방향키 잠깐만요, 잘못 적었네요. 코드를 방향키로 조작해보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제목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코드 조작하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됐죠. 웅장한 소리와 함께 저장이 되고요. 자, 요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공유도 가능해요. 이 파일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두랑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이런 그 창작물을 타인과 이제 공유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조작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조금 더 오브젝트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조작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직접 조작을 해보고 이제 그 옵션을 수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같이 살펴볼 건 이 오브젝트인 코드 있죠? 코드의 색과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회전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일단 우리 이거 먼저 해볼까요? 참, 카메라 이동 도구 있죠? 이 손가락 모양. 자,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밀어서 이 코드가 위치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잘 보이죠? 자, 요 상태에서 오브젝트 도구를 눌러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팔레트처럼 색깔이 여러 가지가 생겨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색 바꾸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 바꾸기. 색 바꾸기 하려면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있죠. 키보드 방향키 왼쪽 또는 오른쪽을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색깔이 변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키보드 왼쪽 키 또는 오른쪽 키 이렇게 누르시면 색이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코드 크기를 조절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밑에 크기 조절하기 보이죠? 크기 조절하기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크기 1.0 되어 있죠? 얘를 키보드 방향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죠? 값 바꾸기라고. 그래서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키보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커져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르면 작아집니다.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 정도 크기로 해야지가 정해지면 ESC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코드에 뭘 조절했죠? 크기를 조절을 했죠.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도 해볼게요. 회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회전하기 보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회전하기 있습니다. 회전하기 눌러서 지금 90도로 되어 있는 건데 얘를 값 바꾸기 해서 바꿔보세요. 돌아가죠?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요. 마찬가지 왼쪽을 눌러서 키보드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다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SC 누르고요. 그 다음 다시 이번엔 높이를 조절해 볼게요. 회전도 시켜봤다면 높이를 조절하려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높이 조절하기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높이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값을 올리면 점점 위로 올라가네요. 그죠? 그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높이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ESC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코드의 색깔, 크기, 회전 조절, 높이 조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다음 살펴볼 거는 코드 오브젝트의 옵션을 이제 수정을 해볼 거예요. 옵션. 그래서 어떻게 해보면 될까? 한번 일단 볼까요? 자, 일단 게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일단 가죠. 네, 이렇게 이제 잘 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속도를 확인해 볼게요. 속도. 코드의 이동 속도. 지금 엄청 빠르게 이동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좀 느리죠.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얘를 한번 이동하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SC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오브젝트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옵션 설정하기 얘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 창이 뜨는데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건 전진 속도 곱하기 이 부분이에요. 자, 얘를요 설정값을 바꾸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키보드 오른쪽 버튼 또는 왼쪽 버튼으로 누르면 되고요. 자,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려주면 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빨라지죠. 전진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숫자를 늘려주면 보이죠? 맥시멈으로 해볼게요. 5.0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 전진 가속도 곱하기 얘도 한번 쭉 늘려볼게요. 얘는 한 8.0까지 해볼까요? 네, 요 두 개를 조작을 한 다음에 ESC를 눌러서 꺼주세요. 그 다음 자, 이 상황에서 플레이 게임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보세요. 아까랑 자, 시원하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까랑 차이점을 좀 알겠나요? 네, 이동하는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더 빨라졌죠.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옵션을 활용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본 내용은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옵션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옵션에는 이제 색, 크기, 회전, 높이, 그 다음 전진하는 속도, 요 5가지를 놓고 지금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본 이 부분들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로 코드 재생시켜가지고 직접 한번 꼭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